우리 이 전략교회라는 그런 타이틀답게 다른 교회에 앞서서 이걸 좀 고민해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우리 형제가 찾아와서 캠핑교회를 제안했고 제 머릿속에는 그림이 그려졌어요. 그래서 평창군에 강의하러 갔다가 군수로부터 학교하고 여러 가지 제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 백목을 가지고 칠판에 글 써가면서 가르칠 때 융판 설교를 했던 것이 교회인데 주 5일 근무제가 왔다 그러면서 교회 프로그램이 너무 변화되지 않는 것에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충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에 저도 계속해서 머리에 떠나지 않는 것이 이제 이름은 어떻게 지어질지 모르지만 캠핑교회이고 이런 데이터를 봤더니 그 오피니언 리더들을 위해서 제작되는 S매거진에 저희 동네만 해도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는데도 전혀 내가 가보지 않았다는 것을 놀라고 주일 문제가 걸리는데 저는 전혀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말교회를 사랑의 교회에서 오랫동안 진행했는데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램 꾸미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실제로 좋은 얘기 하셨는데 가면 먹고 마시는 이거밖에 없는데 우리는 컨텐츠가 많아가지고 그때그때 주제를 내걸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변화시킬 수 있고 가족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제 캠핑을 통해서도 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과제를 던지면서 오늘은 이제 여기서 접어야 되겠는데 5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 좀 제안을 하려고 하는 거 있습니다. 저희 기획실장이 나와서 얘기를 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고민은 교회가 왜 그 장례 예배를 드릴 때 삼배 옷을 입혀야 되는지 입관 예배가 전혀 의미도 모른 채 진행되고 있는 이런 것들 목사님들이 그냥 불쑥 그런 제안을 하게 되면 교회가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놀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략교회가 모일 때마다 한 가지씩 과제는 가지고 돌아가서 교회를 변화시키는 변화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제안하는 것은 장례 예배 때 수의 대신 평상복 입기 운동을 좀 펼쳐보려고 하는 것이고 저희가 이제 세 번째 모임은 몇 가지 안이 있긴 한데 8월경에 우리 정현수 목사님이랑은 제주도에서 해보는 것도 어떻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마음속에는 한번 우리 몸소 캠핑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3번 경험하면 우리가 전혀 새로운 프로그램을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것이 주 5일 근무제에 알파 코스도 캠핑으로 갈 수 있고요. 진짜 답이 많습니다.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안 되고 있는데 이걸 다른 방법으로 펼칠 수 있다는 생각이 제 속에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좀 한번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 시간에 이제 우리 조정도 실장님 나오셔서 이 제안에 대한 취지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까지 강의를 들으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네, 전 뒤에 있으면서 참 여러분들 인격이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한번 칭찬했으면 좋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예. 저희들이 문화 캠페인을 이렇게 하게 된 우선 이제 취지부터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목은 수의 대신 평상복을이라는 그런 캠페인입니다. 미국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장의사는 당신을 마지막으로 쓰러뜨린다. 그리고요, 또 미국에서 집과 자동차 다음으로 돈을 많이 쓰게 하는 거예요. 뭐냐? 장례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럴 정도로 장례라는 문제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관심이 되는 그런 문제인데요. 특별히 관혼상제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그 관혼상제 속에는 유교 문화가 이렇게 녹아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고 있는 이런 혼례라든가 또는 장례 속에는
주의가 쓴 그런 책 있죠. 주자가래라고 하는 그 책의 그런 모델을 따라서 이렇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많이 장례문화가 간소화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화장이 지금 보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한 20년 전만 해도 화장한다 그러면 거의 후레자식 이렇게 취급을 받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2010년 기준으로 화장 비율이요 67.5%에 이렇게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화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자기 희망을 나타내는 응답률은 무려 80%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의식이 많이 변화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납골당과 자연장이 인기를 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하이패밀리 같은 경우에 양평에 W존에 이런 수목장도 개설을 이제 거의 완료가 되어 있어서 이제 분양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또한 이제 이 수의라는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수의가 너무 지나치게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뭐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게 뭐 일반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좀 더 비싼 거는 500만 원까지 간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관을 쓰는 경우에 고급 관을 쓰면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포인트를 잡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다른 이제 관원상제 부분에 있어서 이 관원상제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가정과 굉장히 밀접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아니 가정사역을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장례문화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관원상제라는 거는 우리 가정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우리 가정의 가장 큰 행사가 바로 혼례, 장례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물론 이제 이 성인식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제사라는 부분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정리가 다 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별로 할 얘기가 없지만 아직도 혼례와 장례에 있어서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다른 이제 장례의 경우에도 다른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됐는데 한 가지 남아있는 그 부분이 뭐냐? 바로 여전히 수의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고급 수의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기독교 문화는 죽음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부활한다는 그런 종말을 믿고 있고 하다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 때 오늘 내용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상을 당한 유족을 두 번 올리는 장례식장 폭리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지금 보시는 이 수의 공급 가격은 3, 40만 원인데 소비자들에게는 한 번에 300만 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사립뿐만 아니라 국립장례식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무려 11대나 폭리를 취하는 국립장례식장의 실태를 백인순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한 장례식장입니다. 대부분의 이용객들은 신종 장례식장보다 싼값의 장례용품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곳을 찾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리터를 마지막으로 많이 붙였다는 경우는 50만 원, 60만 원 정도의 판단으로 이용하는데 그만한 이용을 하시게 되면 그런 경우가 날 수도 있잖아요. 경기도의 무료원 소속 6개 병원의 장례용품 가격을 확인해봤습니다. 포천병원에서 300만 원, 수원병원에서 250만 원을 팔리는 이 수의 구매가는 불과 41만 원, 판매가와 최고 7배 차이가 났습니다. 1,000원에서 2,000원 하는 원장의 구매가는 170원으로 11배가 넘는 가격이 매겨졌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오동나무판도 구매가보다 2배가 넘는 비싼 값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료원 측은 인건비와 관리비를 포함해 가격을 제어하고 있고 일부 고가의 장례용품은 부색 맞추기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장례식장의 부색을 갖추면서 그렇게 된 거지 실질적으로 그런 거는 판매가 거의 없습니다. 경기도에는 해마다 적자에 거듭나는 돈이 무료오니 이용객들이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노려 폭리를 취하고 있다면 강력한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여기는 관리의 어떤 상업지에 물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장에서도 실제 이런 가격 구조가 형성된다는 것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익이 우선은 믿고 참는 고립 장례식장마저 바가지로 씌우는 현실에 유족들은 또 한 번 울고 있습니다.
태길 네, 영상의 뒷부분을 보면은 저 내용은 미국의 이제 장례식 장면인데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선 장면이지만 미국에서는 저렇게 이렇게 고인의 얼굴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입관 전에 이렇게 보여주는 예식이 자연스럽게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캠페인의 내용은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평상복을 비싼 수의 대신 입히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인이 살아있을 때 괜찮은 옷, 그래도 뭐 제일 아꼈던 옷이라든가 이런 옷을 입힐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는 뭐 새로 산 옷이라도 입지 않은 옷이라도 입힐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네. 특히 이제 이 평상복을 입혀야 되는 이유가 과거에는 배옷을 입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시체가 빨리 썩지 않도록 부패를 지연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영안실에 냉동고에 이렇게 보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런 고급 수의를 쓸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매장을 꼭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평상복을 입을 경우에 화학섬유보다는 이런 면 종류라든가 이런 환경에 덜 유해한 그런 평상복을 입히는 게 좋겠죠. 두 번째는 상조들도 평상복을 입자는 것입니다. 아마 고인들의 평상복을 입히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상조들도 평상복을 입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면 이렇게 장례비가 많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고인을 위해서 뜻깊은 일에 기증을 한다든가 교회에 기부를 한다든가 또는 사회단체에 기부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운동을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걸 가지고 3가지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장례 문화를 바꾸고 평상복을 입자라는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건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를 한번 보면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현재 이제 우리 문화라는 게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선 중기까지만 해도 실제로 장례에 쓰였던 그런 수의가 무엇이냐면은 평상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명주옷이라든가 이런 삼배옷을 그렇게 썼고 그런 것이 아주 자연스러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후기에 넘어오면서 그냥 자연스러운 평상복을 입힌다는 개념이 아니라 염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염습에 이제 목적을 두다 보니까 품이 보통 이제 입는 옷보다 굉장히 품이 넓죠. 그래서 이제 미리 사두었다가 이렇게 장례 때 사용했던 것입니다. 우리 이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기독교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유대에서는 과연 어떻게 장례를 했는가? 유대 문화도 역시 예수님 당시 이전에만 하더라도 대부분은 평상복으로 장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동굴에다가 시신을 모시고 그랬었지만 이 동굴에 평상복을 입혀서 시신을 놓았고 물론 거기에 이제 머리핀, 장신구 이런 것도 같이 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 시대에 나타나는 그런
세마포라든가 이런 건 뭐냐? 그거는 이제 로마 시대로 편입이 되면서부터 그 문화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상복이 그냥 수의 문화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캠페인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동의를 하면서도 실제로 이걸 교회 현장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사실. 저도 이 문제를 함께 연구하면서 아내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도 굉장히 좋다고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 그냥 이렇게 하기로 사실 우리는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만약에 상이 났을 때 자식된 도리로서 그 자기 부모를 이렇게 수의 없이 평상복을 입혔을 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 것인가. 사실 우리는 체면 문화에 약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못 옮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본 것이요. 우리나라가 과거에 화장이라는 것이 거의 없었을 때 화장 문화가 이제 정착 단계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 평상복 입기 문화도 역시 우리가 그런 것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평상복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장례식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평상복을 입고 입관을 하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괜찮구나라는 것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자식들에게 야 나는 평상복을 입고 그냥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별로 어떤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게 되겠죠. 사실 우리가 더 심한 것도 우리는 하고 있는 게요. 우리 시신 기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갑자기 사고가 났을 때 장기를 기증하겠다. 저희 교회, 제가 있던 곳의 교회에도 이제 시신 기증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렇게 참여했지만 이런 것들이 이해만 되면 바로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운동을 벌일 때 먼저 원로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모범을 이렇게 보일 때 이게 이 문화가 확산이 분명히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수의 대신에 평상복을 입자라는 것이 우리 전통 장례 문화를 그냥 없애자 이러는 게 결코 아니죠. 시대에 맞게 변화시키고 더욱 의미 있는 문화를 만들어내자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젖어 있는 그런 유교적인 그런 세계관, 불교적인 그런 세계관을 탈색시키고 없애버리고 기독교적인 그 세계관, 기독교적인 그런 종말론 이거를 퍼뜨리고 그런 것들 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그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아직 출발 단계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일종의 이제 전파자가 되어서 이런 이 평상복 입기 운동이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이제 서명 운동을 지금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작은 불씨지만 이런 불씨가 큰 불을 일으켜서 우리나라의 그런 고질적인 그런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따가 끝나고 나가실 때 꼭 한번 서명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네. 이제 그 동영상도 원하면 저희가 방금 그거 다 드리고 할게요. 교회에서 어르신들부터 그렇게 스스로 선언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포에버 모임이라든지 경로대학이라든지 이런 때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남다른 이유들도 좀 한번 드러낼 수 있는 좋은 표시가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모쪼록 가정의 달에 우리가 전략회의와 함께 협력교회들의 작은 도움이 되려고 준비한 이 모임이 통찰이 있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다음 모임은 저희가 설문을 통해서 또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물은 다음에 다시 한번 통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소를 빌려주시고 많은 편의 시설을 제공해 주신 정현수 목사님께 감사하고 또 멀리서 시간을 내서 오신 목사님들께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안동 서부교회 저희 이제 이사님이시자 또 담임 목사님이신 이정우 목사님 폐회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두 번째 모임을 갖게 해주시고 새로운 지평을 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무너져가는 가정들을 세우게 해주시고 한국교회의 가정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8월에 모일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귀한 스태프들에게 한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일에 동참하며 함께하는 종들에게 동일한 비전과 동일한 철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또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의 주제는 뭐가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장례와 주례 문제는 끊임없이 좀 제가 문제를 제기해서 좋은 주례를 통해서 또 좋은 장례를 통해서 교회가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편히들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